팝업 말고 네. 일반 임대랑 단기 팝업이랑 임대료 네.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1층이 48평 정도 되거든요. 얼마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하루에 임대료가? 하루에 10만 원 수준이거든요. 많아? 팝업이 계속 줄지어서 연달아서 지금 예약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정도 수준의 호가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왜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끝나지 않는 수업. 디벨로퍼 양성반, 전반적으로 땅 찾는 거, 뭐 건축사, 설계사, 그다음에 시공사 대하는 법,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주나 디벨로퍼 입장에서 뭔가 좀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실전 커리큘럼을 운영했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날씨가 좀 풀려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성수동 임장 한번 오랜만에. 강남은 사실은 디벨로퍼 양성반 초창기에 좀 많이 갔었고, 파주도 가고 저기 강북 쪽도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기 종로, 명동 쪽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성수는 사실은 거의 투자 지역 투탑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또 건물을 좀 사실 분들이잖아요. 오늘 중개사분 모셔가지고 같이 임장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잘하고 있는 이제 BSN 중개법인도 거기 김윤수 대표님이랑 직접적인 연은 없지만 저희도 이제 물건 팀장님들 통해서 받고 있기도 하고 해서 거기 중개사분 통해가지고 한번 같이 협업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우리 디벨로퍼 양성반 수업 중에 이제 중개사분들이랑 같이 하는 콜라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앞단에서 결국에 이제 매물을 소싱해주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이런 임장들도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벨로퍼 양성반은 이제 이거 마무리되면은 여름쯤에 다시 3기를 모집할 예정이에요. 이런 강의를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 같이 실전형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그 디벨로퍼 정규반 수업을 좀 듣고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거든요. 바로 역 앞이고요. 사실 여기 뚝섬역의 상권들은 딱 한정적이에요. FME 상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첫 번째 매각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고요. 성수동 1가 8-16하고 20번지 두 필지를 물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예전에 16년도에 연예인 인수인 님이 이제 매입을 하신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29억 7천, 그리고 토지 단가는 4,8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20년도에 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 권경원 선수에게 매각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45억 1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단가는 7,900 정도인데 지금 현재 다시 매물로 호가를 올려놓으셨거든요. 시장가는 지금 현재 124억, 평당 2억 2천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도는 좀 불가합니다. 1층하고 2층이 임차가 차 있는데 호가로만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호가를 올려놓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연무장길이 지금 평당가가 2억 5천, 2억 7천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힘입어서 여긴 뚝섬역이라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대지가 56평입니다. 중공업 지역이죠. 대지가 56평이니까 올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상부층이 1, 2층은 FMB로 찰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부층에 대한 오피스 임차가 될지는 조금 저는 의문이긴 하거든요. 시너지가 좀 없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층부는 뭐로 되어 있어요? 3, 4층? 지금 임대 자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매도자분이 거기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주택일 것 같은데. 이동하겠습니다. 이 건물 설계하신 거 아닌가요? 설계 시공 다 하셨던 거 맞아요. 저희 회사가 한 겁니다. 네. 네. 바로 이게 두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성수동 1가 656-31번지고요. 권상우 님이 지금 매입해서 현재까지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세차장이었어요. 원래 세차장이었는데 권상우 님은 이거를 2015년도에 286평, 80억, 평당 약 2,800만 원 주고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내놨다가 거둬들인 그 호가는 2억 천으로 매가 620억으로 내놨었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호가를 거둬들이시고 지금 이제 신축 중인 건물입니다.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쪽 라인들이 그나마 뚝섬역 인근에서는 좀 오피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한 상태고요. NI가 약 13만 원 정도로 지금 임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가 약 30평 중후반 정도 됐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70평 정도 됩니다,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높게 신축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NI가 1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몇 개층 공실이 있습니다. 13이면 괜찮은데 지금 임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뚝섬역에 대한 오피스 수요는 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계가 잘 안 돼요. 어차피 뒤에는 FMB 상권이고 오피스끼리 뭔가 뭉쳐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입지가 조금 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70평에다가 되게 준수하게 저는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370%까지는 받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올라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수도 오피스가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좀 충격이다. 왜냐면 남성수 쪽은 지산이 공실이 별로 없어요. 북성수는 좀 있어도. 그래도 유독 많다, 성수.
사람들이 뚝섬역에서 이 상권을 이용하고 이쪽 연무장길로 흐르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길목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성수동 1가 656-1094 번지입니다. 거래 시점은 23년 4월에 허름한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 매입 금액은 3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시세로 봤었을 때 약 10억 원 정도가 이제 건축비로 소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0평 치고는 진짜 잘 지었어요. 왜냐면 토지가 작을수록 완성도 있게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282%고요. 주차 대수는 저쪽에 2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강기도 있는 건물이고요. 1층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통 계단을 뺀 것도 저는 되게 센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레스 앤 레크레이션이라는 의류 브랜드 그리고 코스메틱 하는 브랜드에서 사옥으로 지금 성수동에 산 겁니다. 한남동에 의류 브랜드 매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류 브랜드 매장들이 성수동에도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첨언하면은 저희 25기 수강생이 하신 거예요. 폴스타 중개법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대표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쪽 거 중개를 계속 하시다가 너무 급매인 거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서 신축을 한 거고, 신축할 때 이 아파트 담이 무너졌었어요. 성수 쪽에서 중개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시작할 때부터 임차인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시작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시죠. 지금 저희는 이제 연무장길에 들어섰고요. 여기가 연무장길 서측 초입입니다. 초입부터 이제 동측 연무장길 끝까지는 1km나 되는 파사드가 존재합니다. 아 근데 성수동은 진짜 빨리 바뀌어. 여기가 목공소 아니었나요? 확실히 중공업 지역이라 그래. 목공소도 있어 아직도. 맞아. 네. 연예인 매입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엄지원 님이 매입하셨던 사례입니다. 옆에 있는 논픽션이고요. 성수동 1가 16-33번지입니다. 이때 엄지원 씨가 16년도에 15억에 매입했었습니다. 20년도에 이제 41억에 파셨죠.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다음 거래에는 22년도에는 약 80억 원 정도에 평당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또 다시 시세로 나온다고 하면은 2억 2천 수준에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엄지원 씨께서 16년도에 매입한 다음에 지금까지 갖고 계셨더라면은 그래도 한 10배 정도의 시세 차익은 누렸지 않을까라고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아직 성수동이 평당가는 사실 많이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금액 다 빼고 성수동 일대가 어떻게 변화할지만 생각하면은 아직 가능성이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개발되고 더 잠재력 있는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일반 쇼룸형 팝업 말고 네. 일반 임대랑 단기 팝업이랑 임대료 네.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이제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매각 사례고요. 성수동 2가 301-87번지입니다. 이때 거래 시점 23년 5월 많이 안 좋았을 때인데 아모레퍼시픽에서 매입한 사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320억가량 큰 볼륨을 연무장길에 투자한 사례인데요. 그때 당시 토지 평당가가 약 2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비싸다, 이거 신고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소리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이 지금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싼 평당가로 팔린 사례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좀 대기업의 안목이 저는 좀 대단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수동이라는 이곳은 대기업과 고객들과의 접점인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동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긴 힘들고요. 그리고 의류 업체들이나 코스메틱 브랜드들이 많아요. 대기업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 본인의 브랜드를 고객들하고 어떻게 더 친밀감 있게 접점을 만드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차라리 온라인 광고로 내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 내서 좀 더 친밀한 거를 만드는 게 장기적인 주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임대 사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1층이 48평 정도 되거든요. 얼마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하루에 임대료가? 48평이요? 네, 하루에 6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월로 환산했을 때 NI가 약 380만 원 정도 됩니다. 380만 원? 네, 월 임대료로 환산했을 때요. 저기 위층은 안 써요? 위층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필요 없죠. 뭐 1층에서 다 받았는데. 2층까지 좀 끌어당기기는 쉽지가 않아서요. 그럼 저 킴포크가 다 쓰는데 그만큼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1층만. 네, 단기 팝업입니다.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연무장길 바로 이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로 쭉 따라서 가면은 크래프톤 사업장이 나옵니다. 지금 크래프톤은 약 2조 원가량 투입해가지고 지금 사옥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엄청 큰 대규모 사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옥으로 인해서 이 길도 좀 유동인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장길 이면마다 아무리 길을 찾아봐도요, 유동인구가 번질 만한 그 라인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되게 한정적인데요. 그러면 이동하시겠습니다. 나 이거 토리든
폼 클렌징 쓰는데? 지금 이 토리든 매각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기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쪽 길은 유동인구가 없었던 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완공되면은 지금보단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도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토리든이라든지 저런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은 성수동 2가 321-48번지인데요. 22년도 4월에 42억 원, 평당 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때 당시 리모델링 평당가로 봤었을 때 연면적당 한 800만 원 잡으면은 약 7, 8억 원 정도가 이제 공사 비용으로 좀 소요가 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리든이 들어와 있는데 월세가 3,300만 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년 8월까지 약 2년 정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NI가 38만 원이에요. 24년 9월에 한 번 더 거래가 됐어요. 2년 뒤죠. 85억 원에 거래가 됐고 평당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거의 약 5%에 육박하는 수익률이에요. NI가 38만 원. 근데 이거 나가도 대기업이면 3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은 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단기 팝업도 저렇게 밀려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가 높게 맞춰지니까 높은 금액으로 매각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피스들이 배우 세대까지 자리 잡게 된다면은 그때가 성수동에 어떻게 보면 완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비싸다, 끝물이다, 가로수길보다 비싸다 이런 말 되게 많아요. 근데 성수동은 저는 하나의 다른 섹션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해외 업체들도 지금 들어와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입지적인 것도 많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강남하고 가깝고요. 그 다음에 로데오도 가깝고 한남동하고 가까워요. 위치적인 이점. 평지인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평지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동하시겠습니다. 연무장 이면이 통임대 30에서 60대는 충격이다. 지금 저희는 동연무장길 초입으로 들어왔거든요. 서연무장길하고 동연무장길의 차이는 뭐냐? 필지가 크기가 다릅니다. 동연무장길은 이런 공장 같은 형태가 되게 너무 많았어요. 되게 엄청 큰 필지들이 많고요. 서연무장길은 사실 필지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F&B 상권들이 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게 서연무장길. 하지만 이 동연무장길은 토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 대형 오피스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여러 개의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뉴가 액세서리나 모자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을 가성비 있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금 조그만한 이 건물이 부속품이거든요. 8평입니다. 월에 2,800만 원입니다. 8평에 2,800만 원. NOC로 따지면 35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내지? 옷 가격이 싸지가 않더라고요. 30만 원 수준 합니다. 그러면 3-4벌만 팔면은 그래 하루 임대료는 랜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도 하고 같은 대기업기에 끼는 중소 브랜드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같은 데를 끼고 싶거든요. 그런 니즈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작년에 왔을 때 대비 유동인구가 엄청 늘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 업체 오고 있었는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냥 저 혼자 뭔가 하고 들어갔다가 쪽팔려서 나왔거든. 지금 유동인구도 많이 생기고 파업도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 다 낡아 빠져가지고 그거 자체가 약간 컨셉이 되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페라리 이런 게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데는 클래식카나 쭉 봐. 저기 성수동에 있으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냐? 어? 와, 그치? 친구 조화가 잘 되어 있는 동네 같다. 이제 마지막 매각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이고요. 성수동 2가 272-9번지 건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이 현재 최근에 2번이 됐어요. 23년 12월에 95억 원, 평당 금액은 약 1억 8천 수준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이걸 95억 원에 매입을 하신 다음에 한 10억 원 정도가 명도비로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명도를 한 다음에 팝업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팝업이 계속 줄지어서 연달아서 지금 예약이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는 팝업 시세가 여기가 주에 1,5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거는 최근 2,500만 원 수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에. 그러면 1년 만에 약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호가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왜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돼요. 왜 대기업이 여기다 돈 주고 굳이 하는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5년 1월 가장 최근이죠. 124.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2억 4천까지 번졌고 대략적으로 최근에 팔렸던 것들이 약 2억 초반 수준에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는데 볼륨이 높죠. 100억 수준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면은 소액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안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은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자료도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또 임장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수강생 중에 임장 수업 들었던 분이 또 계시더라고.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버전이 약간 또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히 포커싱이 다르게 가야 됩니다. 성수동은 성수동 맞게 가야 되고, 강남은 강남 맞게 가야 되고, 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신경을 써줬다라고 제가 띄워줬는데 이제 거절한 걸로 넘는 거. 임장하면서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있다고 저도 전에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현금대지 수강생분 중에서 제 답사하면서 만났던 대표님 계신데 상당하시더라고요, 수준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뭘 느꼈냐면 성수동 연무장길 딱 걸어보면서 상권이나 뭐 이동인구, 그다음에 뭐 좀 시장의 움직임이나 색다른 관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하는 임장 수업이랑 좀 다른 게 중개사분이 같이 있으니까 히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임대가 지금 뭐가 맞춰졌고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곁들여서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연이 되면 같이 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같이 또 커피 한잔하고 식사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